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하고요. 케빈 선생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찌됐든 굉장히 버거운 상태이고 뭐 지금 지난달 말 대비해서의 손익률을 확인하기조차 두려운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뭐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종목에 대한 공략 자체 부분도 상당 부분 뭐 손절까지도 단행을 했고요. 일단 10% 포트폴리오가 손상돼 있어요. 이번 달에만이라는 거죠. 좀 심각한 상황이고 어제 이제 그 야간에 케빈 선생님께서 마감 방송을 좀 들으시고 조금 전체 전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다른 기준이 아니라 주력주 쪽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력주의 기준 쪽에서 제일 심각하게 지금 미끄러져 있는 게 성우하이텍 오늘의 기준까지도 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동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그리고 1조 이상짜리조차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소형주 기준에서도 해석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왔는데 이스페타시스 이후에 좀 시장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잡아냈죠. 거기에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까지 넣어놨고 근데 지금의 그러면 뭐 성우하이텍이 지금 가장 주력 포트에 넣어놓은 종목에서 가장 심각한 조정이 형성돼 있는 거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현대 로템 그리고 요번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온 현대 인프라코 여기가 가장 버겁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력주 기준에서는 LG화학 기준 그리고 LG화학의 그 조정폭이 일단 삼성 SDI보다 좀 많이 깊어요. 지금 계속해서 뭐 많이 깊어져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나마 방어가 되고 있다면 LG전자 쪽이 좀 심각하고 삼성전기도 16만 원 찍고 밀려 내려온 부분이 좀 과도하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지금 전체가 다 많이 버거운 상태인데 주력주 기준에서는 그나마도 시장 뭐 안정화되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는 또 안정화가 되는 과정까지의 흐름에서 충분히 이 주력 쪽이 선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점을 피력을 해드린 거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지수가 무너져 내리고는 있지만 어제도 뭐 케빈 선생님이 시황도 올려주시고 또 시장에도 시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8월 휴가철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가위 연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져 있었고 일반적으로 하락이 많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몇 년치를 분석한지 모르겠지만은 도 아니면 모 홀짝의 기준인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기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때 시장이 올랐느냐 내렸느냐랑 똑같습니다. 대선 때 시장 올랐어요, 내렸어요. 전체 시장 경제 동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겨울에는 오르나요, 내리나요?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막연한 시황의 틀보다는 그 분석 내용 중에서 이제 뭐 하단에 나와 있던 자금 동향이라든가 이런 쪽의 해석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미국 쪽의 흐름이 아시아 쪽의 약세 반등폭을 줄이고 선물 쪽이 미국 선물이 또다시 이제 뭐 약세 기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국내 증시가 유독 지금 더 크게 약세를 띄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쪽의 변동률 2, 3% 평상시에 그것 대비해서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조정이고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이래요. 그리고 어제 뭐 미국이 하락 폭이 미국장 중단 이후에 그러니까 뭐 3시 넘어서 조금씩 뭐 마이너스 반전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장 마감 무렵에 이제 더 확정이 된 거죠. 심리적인 요인이죠. 여전히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뭐 자유롭지 않다라는 해석들 뭐 그런 내용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과도하게 국내 증시의 조종이 확산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그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주력주의 기준에 대한 자신감은 어쩔 수 없어요.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이건 낱장 파일로 한 장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황 개선 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적 부분은 뭐 자동차 쪽이 정점에 달했다라는 해석을 이제 전기차까지 포함해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완성차 기준의 주가에 반영된 폭 자체가 없고 오히려 저평가인 것이 뭐 가장 크게 부각돼 있는 업종이고 그냥 막연히 뭐 자산 가치가 뛰어나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상 최대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지금 최소 24만 원 뭐 혹은 30만 원 이상 가 있더라도 펀더멘탈 상으로 고평가라고 논하기가 어려운 30만 원 가 있으면은 시가총액이 60조 정도 합니다. 30만 원 가 있으면은 60조 해요. 12조 순이익에 60조면 PER 5배뿐이 안 돼요. 그걸 고평가라고 어느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주가가 해도 너무한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꼬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급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상태에서 조정이 확대돼 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에 연동된 폭 그리고 여타 종목군 대비해서 뭐 오른 게 없으니까 조금은 덜 빠졌지만 되돌릴 때 이쪽으로 만약에 모멘텀이 생기고 매수세가 쏠린다면은 그렇다면은 가벼움은 뭐 굉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뭐 1순위 기준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의 규모의 면을 보는 게 아니라 22년도, 23년도의 이 실적하고 24년도의 실적, 업황의 개선폭.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정상적인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하이닉스는 더 증가해야 돼.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크게 증가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수급 범위가 뭐 결론적으로 뭐 IT하고 자동차에 다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제 기관들이 일부 뭐 1% 미만의 매도 물량이 있어서 요 기준에서는 빠져 있지만 쌍끌이 매수 뭐 완벽한 기준 그리고 매집주에 대한 내용들은 뭐 매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왔었죠. 매집주에 대한 삼성 엔지니어링을 대표적으로 좀 올려드렸고 뭐 얼마 전에 또 앞방 선생님께서 다들 힘내시라고 아마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의 차익 실현 계좌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 기준이라는 거죠. 수급이 25%입니다. 작지 않아요. 5천만 주. 그러니까 HD 현대인프라코랑 비슷한 매집. 시장이 뭐 3,300 찍고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올 때 동반적으로 저점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인정받은 그 수급이 유입되면서 25%라 그랬어요. 작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점도 같이 낮아지기도 했지만은 고점 돌파 시도가 계속 있었다. 그리고 시장이 바닥 찍고 이렇게 돌리는 요 정도 각도에서 돌리는데 고점은 월등히 넘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매집한 종목. 그러니까 뭐 이게 매집인지 공매도 대차 상환인지 그게 이제 뭐 흐지부지한 경우라면 안 되겠지만은
명확하게 기준이 잡히고 편입 설정이 된 쪽, 그런 쪽의 경우는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오늘 기준에서도 사실상은 일부를 압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압축할 만한 쪽이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예. 지금 뭐 그래봐야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 부분인데 프로그램 수급이 2차 전지에 쏠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또 해석이 나오잖아요. 뭐 외국인이 많이 밀린 뭐 100만 원이 위태로운 에고프로에 외국인이 사들어 가는가 사는가 뭐 이런 내용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게 아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그 공매도 대차 상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순수한 매수로 저평가다 해서 들어온 그런 기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상위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8,400만 주 대비해서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인데다가 누적적으로 한 10% 가까이 떠넘겼는데 개인에게 뭐 어찌됐건 뭐 점유율 부분 거래 물량에 대한 점유율 부분 해석을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뭐 10%가 순매수 기준에 떠넘겨졌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공매가 있겠죠 분명히 대차용 물량에 대한 공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재매수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뭐 100만 원에 대한 명목 가격도 있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결국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LG화학의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르지 않은 종목의 기준이죠. SDI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안 갖고 있더라도 그리고 저쪽에 LG에너지솔루션 그쪽은 따로 묶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쪽이 굉장히 강한 하방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같이 연동돼서 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뭐 우리 눈높이에는 안 맞는 삼성중공업, 하이브 이런 쪽은 좀 배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테라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도 외국인이 190만 주나 사는데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뭐 저도 확인을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매대차 상환 부분들 뭐 4,600원, 5,000원 이렇게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이 때려놨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쪽의 기준을 좀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이 매수가 조금 더 있었던 쪽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건 아닙니다. 결론은 지금 기준에 뭐 들어가진 않지만 IT 쪽의 LG 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쪽 수급을 오히려 좀 믿을 수 있는 수급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HPSP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그다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이 공매대차 상한 부분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쪽의 기준으로 해석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기준에 초전조차 관련해서 뭐 뉴스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일단 뭐 LG전선 아시아는 회사 차원에서 우린 뭐 진입 내용이 없다. LS그룹 자체가 이제 손가락질 받겠죠. 동네 창피하게. 야 니들 뭐 그거 갖고 주가 만지냐? 소설에서 보는 듯이 영화에서 보는 듯이 드라마에서 보는 듯이.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든 신성델타테크가 뭐 단일가가 풀려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뭐 매수세가 미련을 갖는 매수세가 좀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고 자 이수페타시스에서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돌리고 있는데 어제 이수페타시스를 뭐 우리끼리의 약속이니까 10%로 확대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일단 2.5% 마지막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일단 여력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전일 이제 시간에서 일부 돌린 부분, 전일 막판에 매수 들어온 부분, 그리고 현재 3만 주 매수 후이 여기서 다시 꺾여질 수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 자체를 좀 과도한 쪽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오히려 뭐 이쪽을 정리해서 이동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9시 37분이니까 요 기준에서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하고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정도 자락, 이 정도 자락을 손절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멀죠. 너무 멀긴 한데 뭐 기준점 잡기 위해서는 손절 가격은 개장 초 저점 그리고 29,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장중 새롭게 형성되는 저점 확인 후 손절 범위 재설정하여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500원으로 설정을 잡아 놓을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눌려질 때 설정 범위로 잡으시고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그대로 설정을 잡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가 좀 더 들어오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의 흐름이고 일단 여기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부분이 엔비디아발 호재성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발 호재성의 내용인데 엔비디아 쪽의 흐름이 우리 이제 8.15 휴장일 때 그때 뭐 7%의 강세 그 이후에 1%의 강세 그리고 전일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조정이 있었는데 그 조정폭 범위를 그렇게 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흐름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수베타시스 쉽진 않지만은 또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여기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은 일단은 손절 범위도 같이 설정한다라는 의미로 보시고 한미반도체는 어지간해서는 뭐 손절보다는 가지고 가는 쪽의 전략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원고 작업 미리 다 해놓으세요. 11시쯤에 먼저 한번 주세요. 원고 작업. 충분하게 옆에서 지금 장중 글 쓰는 거나 일부 받아가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절해 놓고 한미반도체 부분도 일단은 따라 붙습니다. 돌릴 때 흐름에서 수급이 보여지는 수급은 좀 꼬여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주력주가 먼저 돌려줘야 돼요. 그 주력주가 돌려지면서 지수가 좀 하방을 잡고 돌려지는 모습이 있어줘야만 그래야만 조금 더 안정화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제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주요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의 흐름인데 일단은 뭐 오늘 기준까지 흐름에서는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놓고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일단 하방을 잡고 있는데 여기도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월등하게 터지면서 돌려질 때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때 추가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제한적 가격에서 변동이 나오면 정리를 할 거냐 그걸 설정을 할 건데 오늘 저점을 손절 범위를 설정을 잡고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기준까지도 한미 반도체와 이스펜타시스를 좀 보고 그리고 HPSP가 잘 돌려지고 있는데 일단 IT 쪽은 묶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로 들여다 볼게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속적인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그 성우하이텍도 그러한 수급이 죄송합니다. 유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의 흐름이에요. 일단은 성우하이텍 부분을 10,000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뭐 10,000원이나 요 가격이 비슷한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지금 신규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고 신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래가 원체 없으니까 일단은 뭐 월등하게 높은 가격에 편입을 하더라도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할게요. 그나마 조금씩 돌리는 모양새들이 나오니까 다행스러운데 중국 관련주가 이제 차분하게 움직임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제 가격 반발력을 줬던 중국 관련주들은 멈춰 있고 우선적으로 이제 뭐 낙폭가 대주들도 슬슬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조정이 1% 있었는데 크게 의미 담지 않을 수준이란 말이죠. 성우 하이텍 정도에서 원체 과하게 밀려 있는데 뭐 눈으로 보여진 그대로의 수급 그리고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은 일단 뭐 하진 산업인가요? 그 횡령 때문에 또 어제 한가 맞고 그런 부분에 심리적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수급이 됐든 누적적인 수급 뭐 11%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들여다보시는 걸로. 그다음에 다행히 이스페타시스도 조금씩 더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수급이 여기도 이제 뭐 월등하게 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급이 들어와 줬으면 하고요. 거래량 좀 더 보고 그러고 나서 적절한 선에서 어제 고점을 넘기는 그 센 탄력이 나와야죠.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봉으로 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합니다. 거래가 오늘까지도 뭐 제한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 부분이 다음 주에 월등하게 터지면서 이제 저 뭐 4만 원 공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흐름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뭐 2차 전지의 그 오버슈팅만큼의 흐름까지는 일단 아니니까 한미 반도체도 지금 뭐 보합권 공방 잘 벌이고 있네요. 5%까지 잘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수급 거래량도 그렇고 눈에 보여지는 매수세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이제 플러스 반전까지 형성이 됐어요. 한미 반도체 그리고 공지사항 바꿔주세요. 한미 반도체 어제 녹화본 오픈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들여다보기로 한 거니까 하나씩 보시면 일단은 매번 뭐 차트는 봐왔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제 1% 정도 돌리는 흐름.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문자가 나가든 못 나가든 11만 3,500원 정도의 매수 잔량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 1%씩 잡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한미 반도체는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까지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주면 더더욱 좋겠죠. 이왕이면. 그리고 지금 추세가 전일 종가를 넘기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문자를 먼저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매매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전체 거래대금의 최상위로 일단 좀 올라와 줘야 돼요. 에코프로가 2.5%까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뭐 맞지 않고요. 그 흐름에 금양도 연동돼 있습니다만 그 흐름도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쪽의 수급이 86,000주 매도인데 이게 조금만 개선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취급 편입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뭐 자체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이럴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게 얘 왜 빠지죠라는 질문도 많아요. 얘 왜 빠지죠라는 질문.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이제 시장 영향 연동폭이죠. 시장이 좀 이제 흔들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부담스러운 흐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놓고 보시는 게 옳고 그리고 뭐 지금은 V 쪽은 아예 안 뜨고 S 쪽만 이제 뭐 간헐적으로 뜨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도 뭐 창피한 인트론 바이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그런가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가 15% 미만에서 처음에 폭증이 됐죠. 결론적으로 아니 날짜 변경하고는 상관없이 어드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드민. 그것도 뭐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드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인트론 바이오 불기둥 AI에서 차트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기준 잡아주시고. 자, 어찌됐든 하나씩 계속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11만 3,500원이라고 그랬어요. LG전자도 일단은 뭐 하방에서 계속 잡으면 제일 좋겠는데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 돌리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 찍고 이제 돌려지는 그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서 대략 1%씩 잡으면 돼요. 뭐 여기는 뭐 2% 1.91 정도 눌려 있다가 1% 돌린다면 거의 뭐 보합 약보합 수준이 되겠죠. 전기 마찬가지. 14만 1,000원 대비해서 1% 13만 뭐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는 지금 뭐 아무래도 하이닉스 낙폭이 커서가 아니라 반도체 쪽의 이슈 범위를 좀 놓고 보면서 흐름으로 기준을 잡는 게 옳고요. LG화학도 어지간해선 손이 좀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게 맞습니다만 LG화학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기준에서 LG화학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얼마요? 57만 5천 원 매수 잔량 들어오거나 58만 원 수준 범위에서의 흐름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2차 전지 중에 뭐 가장 어찌 보면 약한 모습 속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쪽인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뭐 시장이 멀쩡한데 종목군들 다 멀쩡한데 이제 혼자서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짜증스럽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1순위로 편입의 기준을 잡을 텐데 전체 시장이 다 같이 무너져 있고 오히려 낙폭이 더 심화되어 있는 쪽이 더 또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당연히 현대차의 기준도 설정 범위를 좀 잡아놔야겠습니다만 똑같이 5%의 기준이 형성이 되면 5%의 기준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여부를 결정 짓는 걸로 죄송합니다. 1% 돌리면 1%의 기준이면은 대략적으로 18만 4,500원 정도 되겠죠. 18만 4,500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그때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는 걸로. 기아 또 뭐 현대 로템이 어제 조금 가격 반발력이 있었고 오늘도 좀 개장 초에 흐름이 있나 했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지금 뭐 순간적으로 쿵 밀리고 돌린 부분에 1.5를 돌려놨는데 여기도 편입 설정은 잡을 수 있어요. 편입 설정 범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낙폭이 심화되어 있고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데 가격적으로 어디서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런 기준점들이 지금 사실상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서는 낙폭 과대주를 봐라, 어느 쪽에서는 뭐 센 친구가 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면 말 그대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쪽의 가격 반발력은 매매가 진짜 원활하신 분들. 낙폭이 심화되어 있다는 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종목이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프리미엄이 깨져나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프리미엄이 다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낙폭이 다른 쪽보다 단기간에 좀 깊었다. 우리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고점이 58만 4천 원 거의 6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시가총액 전체 시장 5위까지 올라갔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제 낙폭이 과하다라고 해서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급격히 되돌려지는 흐름. 그러니까 가격 반발 나오고 깨져 내려가는 흐름.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짧게 보고도 혹은 손절을 하더라도 그거를 놓치면 말 그대로 이런 추세에서 감당 안 되는 거죠. 거래량 없으면 이렇게 되다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악재가 나올 때. 조그만 악재에도. 그러니까 이런 흐름까지도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그럼 낙폭과대주들 개별 매매 기준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기준은 강한 놈이 강하다. 강한 놈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럽고 강한 친구가 강하다 쪽에서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그 정신 나간 친구들 그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안 빠지는 거. 맨날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 이걸 강하다가 표현하면 안 되죠. 안 빠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강하다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오히려 여기는 우리 종목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솔직히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요라고 표현하지만 자동차, 하이닉스 뭐 가지고 계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 종목군들의 낙폭이 크지 않잖아요. 솔직히 안 커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조정이 깊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의 낙폭이 뭐 2차 전지만큼 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강한 애들이 이쪽이 강하다 이 개념으로 형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강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 강한 거냐. 안 빠졌다고 얘가 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제 흐름에서도 강세를 띄었잖아요. 그 흐름에 엔비디아발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쪽. 그리고 얘네가 오늘 뭐 예를 들면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얘도 뭐 이틀 연속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고 그럼 얘네들 이 그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이 이제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상관없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막 간. 그게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가 2차 전지 가지고 있고 2차 전지가 지금처럼의 흐름이 아니라 쭉쭉 뻗어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에이 뭐 시장 조정 받거나 말거나 어차피 뭐 3천 갈 거야. 그리고 강한 쪽은 역시 2차 전지뿐이 없어. 이런 식으로 횡보가 아닌 안 빠져서 강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업종군. 그럼 지금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업종군은 중간중간에 다시 힘이 없이 눌리더라도 누구요? IT. 그리고 변동성 기준에서는 누구예요? 현재로서는 지금 오늘 뭐 눌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관련주. 그죠? 여기서 계속 거래가 둔화되면 안 돼요. 초전도체는 아시다시피 프리미엄이 너무 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현재 기준에서는 전체 전략 꾸리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주력주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1%를 돌리느냐. 원래는 지금 지수를 여기서 세게 돌려줘야 돼요. 2차 전지에 그것이 돌리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낙폭과 대주로 돌리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랬죠. 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움직인다 해도 한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저점까지 올라가는 흐름도 쉽지 않고 이제는. 대기 매도 물량이 많아요. 지금 방 안에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돌려주면 또 못 팔기도 하지만 지금 마음은 뭐야? 조금만 돌려주면 내가 팔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굴뚝 같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돌리면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면은 지수 반발력이. 그래서 이쪽에 주력주들 쪽에서 실적이나 업황 개선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쪽에서 그쪽에서 잡아 끌어줘야 돼요. 오늘 기준에서도. 오늘 막 갑자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또 현대차 기아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업종군 이런 쪽에서 세게 들어올려 주면은 그럼 나머지 쪽이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인데 시장 지수에 연동돼 있느냐 개별 기준이냐도 먼저 좀 놓고 봐야 되는 게 옳고요. 그 과정 속에서 수급 좀 보시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1% 이상 돌리는 흐름 뭐 성우하이텍 같은 게 1.5%뭐 10,000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는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추가 편입 부분은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이 축소가 되면 매도가 축소가 되고 매수가 나오면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멈춰지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계속 지금 위로 쏘는 그 매수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이미 다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 것이 물량이 끝났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최근의 흐름 어제까지 또 흐름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오늘 매수 강도 위로 쌓아 올리는 강도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수베타시스도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 올려놨던 폭의 기준인데 뭐 전일 최고점의 기준이 32,8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31,600원까지 올라왔고 또 고점에서 잡으시고 단가를 못 낮추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대 따라붙었던 부분이 32,200원, 32,700원까지 따라붙었어요. 31,900원, 그리고 32,700원. 그럼 얼마예요? 800원이니까 32,300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자 32,200원, 오늘 3,500원. 뭐 오늘까지 뭐 편입 여력이 되시진 않으셨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적정 범위에서 손절까지도 단행을 할 거예요. 32,000원대 미만에선 손절이 되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들쑥날쑥하다가 한 방향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요 고점까지 넘겨준다면 힘든 장에서 그래도 한 종목 주면 또 성공의 기준으로 잡혀질 수 있으니까 차분히 놓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오는 건데 IT 쪽은 뭐 HP, S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변동률이 높은 거예요. 얘도 뭐 툭하면은 10%씩 밀고 내려갔다가 또 10% 돌렸다가 이번에 또 10%또 밀고 내려왔다가 돌려주길 기대했죠 사실. 못 돌리고 밀렸었는데 오늘도 5% 밀렸던 부분에 돌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약보합이니까 그 강세로도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누적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그죠? 누적 수급이 한 4%, 5%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유지하면 대처하는 걸로 여기도 유지하면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영풍재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나마 뭐 시장 대비해서는 고점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렇지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밀고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게 보시면 알다시피 매수 창고 보세요. 키움 빼고는 없어요. 100만 주가 키움이고 나머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편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집중돼 있어서.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10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이 이탈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순절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어제 좀 일찍 잘라냈어야 옳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버렸어요. 일단은 변동성이 어제 떨어진 음봉 크기만큼의 양봉의 크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뭐 기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루에 20%씩도 움직였던 종목이고 저점이 일단 높여져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그 조정보다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조금 뭐 충격이 있었지만은 충분히 적절하게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 다시 한번 뭐 1% 돌리면 87,500원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추가적으로 또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 단위에서 계속 뭐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앞전 고점 넘기면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7,500원에 호텔신라에 그러니까 여기 8만 원부터 들어갔고 8만 1,000원부터 실질 문자 나갔던 종목이라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기준 잡으시면은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뭐 파라다이스도 어차피 놓고 봐야죠. 파라다이스도 놓고 봐야 되고 나머지 지금 종목군이 안 떠요. S도 그렇고 V도 그렇고 안 뜹니다. 안 뜨는 상태고 파라다이스는 뭐 17,200원, 뭐 420원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돌린다라고 보고 일단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확대돼야죠. 이 매수가. 얘도 마찬가지고 이 매수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거만 확대되면은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슬슬 돌리고 있고 뭐 2차 전지는 우리하고 안 맞고
자, 14일 날 마감 방송 올려주세요. 2차 전지하고 전체 관련된 내용. 음? 자, 아이 좋습니다. 이스베터스 10만 주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매도가 나와서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편입 설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제 편입 단가 수준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거라서 그죠? 그리고 이제 손절 범위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정을 잡을게요. 자, 31,800원의 기준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강세기 때문에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무료방에도 같이 뿌려주세요. 어제 야간에 이수베타시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이 종목군들 내일장 공략주 올려놓은 거 캡처해서 같이 올려주세요. 원고에도 다 집어넣으시고. 영상 누락된 거 싹 다 만들어서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없죠. 일단 우리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좀 냉정하게 보고 우리 케빈 선생님 포트 봐야 되겠죠. 가격대만 이렇게 해서 먼저 올려드리고요.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 하이닉스도 그리고 현대차도 모든 게 지금 다 말같지 않게 밀렸는데 거래가 대바닥권으로 내려오면서의 조정이라서 되돌릴 때 그러면 매우 가벼울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지금 다만 이제 그 고점 대비 조정 강도가 너무 커서 좀 버거운 부분이 있죠. 예, 정중환 스님. 예. 예. 어제 들어간 물량들이니까 어제쯤이면 시장 바닥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뭐 좀 사실 쉽지 않았고 오늘 한 단계 더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만 우리가 잘 기준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아, 호텔 신라가 87,500원을 훌쩍 넘겼네요. 뭐 어차피 뭐 신규 가입자가 많으셔서 뭐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눌리면 87,500원에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훌륭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네요. 그렇게 하시고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일단은 이수베타시스는 특히 수급 보면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전체 수급을 보면서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 영상은 일단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픈을 해서 다들 어려우신 상황인데 힘내시라고 앞쪽에서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고 종목별로 또 전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이 들어가요. 요번에 장이 너무 어수선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강도 있게 안 드렸는데 교육 다 참여하셔야죠. VIP방, VVIP방. 그리고 교육 받으시는 분들 우리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어떤 거 해야 되죠? 내부에서 교육 받으실 수 있는 방을 새롭게 오픈해야 되죠. 그 방 오픈하고 안내도 드려야 되죠. 교육방 오픈하고 안내해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시면 지금 체험 기회를 드린다 그랬어요. VVIP 방 지금 나 장이 너무 깨져서 힘들어야 하시는 분들은 종목 하나하나 별로 다 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해드리고 나서 케빈 선생님 그 전략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교육은 호텔 강연에 따른 똑같은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기준에
HTS 버전 받아가실 수 있는 기준도 잡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강연에선 시간이 없어서 다 진행 못 해드렸던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교육.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이다음 황효주 아나운서, 그 다음에 이용철 전문가, 그리고 윤정두, 이렇게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하셔서 교육 신청하시고 MTS, HTS 받아가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수익 잡아내시고 이번 기회에 VVIP 방 체험하십시오. 지금 결제하시면은 현재 기준부터 28일까지는 VVIP 방에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VIP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에 계신 분들 다 신청하셔서 함께 수익 잡아내시기 바랍니다.